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트 5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파트 5에서는요. 코칭, 교육훈련 및 멘토링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가 출제됩니다. 여기서도 다빈도로 출제되는 문제가 많고요. 그 첫 번째 챕터 성인학습의 이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성인학습 이해에서는요. 내부 마케팅의 의의와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내부 마케팅과 외부 마케팅을 구별하는 의의를 이해하고 내부 마케팅의 성공적인 전략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성인학습의 의의를 이해하고 성인학습자들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구분해서 그 개념을 정확히 학습할 예정입니다. 경험학습 이론, 자기주도 학습 등 다양한 성인 학습자들의 이론에 대한 개념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비스 마케팅의 한 부분인데요. 기업과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입니다. 보통 기업과 고객과 이루어지는 마케팅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이거 내부 마케팅은 기업과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입니다. 조직 내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이고요. 직원이 시장 지향적 태도를 지니게 하기 위한 경영 철학의 일환입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서 직원을 교육, 훈련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하고요. 내부 마케팅의 목표는 직원이 고객 지향적인 사고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인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입니다. 그러면 외부 마케팅이 중요했었는데 어느 때부터 내부 마케팅이 등장했을까요? 기업은 지속적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화보다는 무형의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제공하기 위해서 이 내부 고객들의 행동이 외부 고객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내부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해서 조직의 경쟁 우위 제고 같은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조직의 경쟁 우위가 결국은 조직 차원의 역량에 기초를 해야만 그게 외부 고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시절부터 내부 마케팅의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마케팅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원이 시장 지향적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직 내의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마케팅을 수행한다. 세 번째, 내부 직원의 만족에 앞서 최종 소비자인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고를 키운다. 네 번째, 직원들이 조직의 성공을 위해 창조력과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 번째,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자, 옳지 않은 것 고르셨습니까? 내부 직원의 만족에 앞서 최종 소비자인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고를 키운다? 잘못됐죠. 내부 마케팅의 목표는 직원의 고객 지향적 사고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인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외부 고객의 만족에 앞서 내부 고객의 만족을 달성해야 된다고 방금 전에 우리 학습했습니다. 자, 내부 마케팅의 역할은 그럼 어떤 걸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조직 내에서 서비스 문제의 창조와 유지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유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 통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서비스 문화의 창조와 유지할 때는요, 강력한 서비스 문화의 구축에 있어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자기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유지를 위해서는 직원이 고객의식을 갖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신의 서비스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통합을 들 수 있는데요.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서로 한마음으로 조직의 성공을 위해 창조하고 창조력과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윤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내적 서비스 품질이 직원 만족을 가져오고 직원을 유지시키고 직원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외적 서비스 가치가 증가하고 고객이 만족하죠.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많을수록 수익이 증대되고 기업은 성장된다는 서비스 이윤의 가치 사슬입니다.
자, 내부 마케팅의 성공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요. 직원의 만족도를 좀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적인 인적 자원의 관리, 경험층의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죠. 그래서 Employee Satisfaction이라고 해서 고객 만족과 직결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학문에서 그래서 직원이 만족하느냐, 내부 고객이 만족하느냐는 연구 논문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직원의 만족도 측정은 품질 지향적인 기업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인적 자원 관리는 직원의 능력 개발과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서비스 태도 향상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인력 선발부터 역량 개발, 평가,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경영층의 지원은 직원에게 적절한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요. 직원에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좀 부여할 수 있겠죠. 이게 내부 마케팅의 성공적인 전략인데 다빈도로 출제되니까 꼼꼼하게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마케팅의 그럼 주요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입사를 앞둔 친구들한테 막 인사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급이 얼마예요? 복리후생이 뭐가 있나? 이런 거 물어보죠. 그 내부 마케팅의 주요 요소 첫 번째,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직원의 생활 안정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건강 유지 등 다양한 시설과 제도를 제공하는 임금 위에 보조적인 재반급부들이 필요하고요.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육 너무 지겨워요, 힘들어요. 학교만 졸업하면 공부가 끝날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회사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업무에 대한 교육 훈련을 또 꾸준히 해야겠죠. 왜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해 가고 있잖아요. 조직의 목표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전략과 비전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훈련은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좋아야 되는데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구성원 간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보 교환의 의사소통 수단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상제도도 꼭 필요합니다. 직원이 기업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임금, 상여금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내부 마케팅에서 살펴봤다면 성인 학습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학습을 해야 효과적인 내부 마케팅 교육 훈련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학습이라는 건요,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인데 성인이에요.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도자나 교수, 교육 장소와 시간, 목표, 과정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 아동학습과는 좀 다르거든요. 성인에게 학습은 개인의 자발적 변화 노력 또는 자발학습 노력이 조금 강조됩니다. 필수 요건은요, 학습 활동을 유도해 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필요하고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기술도 필요합니다. 학습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학습 태도, 자료도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중 성인 학습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1. 성인 학습은 개인의 자발적 변화와 학습 노력이 강조된다. 2. 성인 학습은 정해진 교수 방법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성인 학습자를 학습 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에 제공되어야 한다. 4. 참여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나 기술들을 제공해야 한다. 5. 성인 학습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고르셨습니까? 자, 성인 학습은 정해진 교수 방법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나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성인 학습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지도자나 교수, 교육 장소와 시간, 교육 목표와 과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인 학습자를 좀 이해해 볼까요? 성인은요, 자신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아 실현을 위한 학습을 합니다. 성인은 과업 수행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합니다.
성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과제를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 형태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성인은 자기 신뢰, 자존감, 자아 개념이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학습합니다. 학습자 자신에게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서라도 열심히 학습합니다. 성인은 다양한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습 상황에 참여하고 생활 경험과 관련될 때 보다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인 학습자들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서비스 경영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멋있는 서비스맨으로 성장시킬 때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습하는 기법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많이 활용해야 받아들이고 이걸 다시 고객 서비스에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신체적인 특성은 시력 및 청력 등의 육체적 노화로 신체적 기능이 서서히 쇠퇴돼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서히 쇠퇴된다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리 능력, 공간 지각 능력, 그 다음에 유동성 지능 같은 것들이 조금씩 쇠퇴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앞에서 책을 읽었는데 앞에 주인공 친구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서 다시 간 적 없으세요? 이렇게 계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노화의 진행으로 학습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효과적인 학습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명은 좀 밝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큰 소리로 천천히 발음해야 합니다. 심리적인 특성은요, 중심적 경향, 경직성, 내향성 및 조심성이 증가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사실. 그리고 자신감을 고항시키는데 촉진적 자세를 좀 요구시키기도 하고요. 충분한 학습 시간을 좀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친근한 사물이나 상황 등을 좀 활용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걸 좀 가져간 다음에 학습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특성은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책임이 부여되어 있죠. 그리고 책임 이행의 동일선상에서 성인 학습이 요구됩니다. 사실 정말로 내가 이걸 배워야겠어 하고 배워오는 비교육자가 있지만 끌려오는 사람들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 뭐 아동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성인 학습자들의 특성 그리고 모이는 집단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학습 방법을 고치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성인 학습자의 심리적 특징을 고려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충분한 학습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2번 성인 학습자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촉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3번 교육 중에 성인 학습자에게 익숙한 상황과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 4번 성인 학습자는 자기중심적, 내향성 등의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5번 성인 학습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자, 고르셨습니까? 자, 성인 학습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성인 학습자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사회적인 특성에 포함됩니다. 심리적인 특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성인 학습을 교육하는데 교육자로서 갖춰야 될 특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과 준비의 힘이 좀 필요하고요. 명확해야 됩니다. 내용과 언어 조직의 힘이 필요하고요. 감정이입이 필요합니다. 이해와 동정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열정, 헌신과 감정의 표현의 힘도 필요하고요. 문화적인 감수성, 존중과 사회적인 책임의 힘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 중 성인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전문성, 지식과 준비의 힘, 2번 명확성, 내용과 언어 조직의 힘, 3번 감정이입, 이해와 동정의 힘, 4번 열정, 헌신과 감정 표현의 힘, 5번 문화적 획일성, 일괄된 문화와 분위기의 유지. 자, 특성이 아닌 것은 고르셨습니까? 자, 문화적 획일성 이 아니고요. 문화적 감수성이죠. 존중과 사회적 책임의 힘이라고 앞전에 배웠습니다. 자, 성인학습 이론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앤드라고지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성인이라는 단어와 이끄는, 지도하는 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학습자의 발달 단계 및 생활 단계에 알맞게 학습을 도와주는 기술을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성인의 특성과 동기 및 목적에 따라 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 개념으로는 성인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엔드라고지 말고 아동 학습은 뭘까요? 그걸 페다고지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유래된 합성어고요. 아동과 지도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아동을 가리키는 과학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드라고지는 성인학습, 페다고지는 아동학습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인학습에서 관점 전환과 개조주의의 학습이 많이 대두되는데요. 관점 전환 학습은 경험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반성, 그 다음에 반추 등을 통해서 학습자가 관점이나 의식을 재형성하는 것에 주목하는 학습입니다. 기존의 관점이나 의식이 전환되는 것을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사실 경험도 많았고 내가 인지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학습에서는 이런 관점 전환과 개조주의식 학습, 관점 전환 학습의 의미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고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개인의 삶과 행동의 변화가 사회적 차원의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는 이론입니다. 개조주의 학습은 익숙한 관습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익히고 이러한 지식을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타인과 공유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경험학습 이론입니다. 경험학습 이론에서는 경험적 특성을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 경험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위한 반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인식합니다. 학습자는 구체적인 경험을 스스로 이론화할 줄 알고요. 이를 다시 실천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합니다. 모든 학습이 인간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개개인의 학습 경험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고수해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학습 환경, 학습 과정, 학습 결과 등에서 학습자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에 주목하는 학습 이론입니다. 여러분, 언제 시험 공부가 제일 잘 되세요? 우리 SMAT 공부할 때 언제가 제일 잘 되세요? 시험 전날이요? 벼락치기 할 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음에 하중이 느껴질 때 사실 가장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자기주도 학습이 평상시에 잘 된다면 참 좋겠죠, 여러분.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할 목표를 결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어떤 자원을 선택해서 학습 전체 과정을 자율적으로 계획, 실전, 평가하는 학습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기관리, 자기통제, 동기입니다. 사실 선생님 저는 이거 잘 안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에 아직 초, 중, 고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한 과목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사실 선생님이 공부를 해보니까 평생 이어나가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지 같은 것들을 좀 알아나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천천히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부를 하실 때 나한테 맞는 패턴, 그리고 일정한 양을 굉장히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또 내 주어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지 지금 SMAT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B 모듈인데요. B 모듈이 끝난다고 C 모듈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평생 공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직학습이 있어요. 조직학습이란 조직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 결과로 구조나 성과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의 통찰력이 증대되고요. 이를 성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고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 구조, 조직 성과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조직 학습은 공개적인 성찰, 의미 공유, 공동계획, 협동과 실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에 대한 내용은 교재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코칭, 교육, 훈련, 멘토링, 동기부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성인 학습의 이해,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교육, 훈련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